안녕하세요. 방정입니다. 오늘은 7월 15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는 그죠? 이 공모주 월요일 오늘 한 개 등록되고 또 쉬어가는 타이밍이니까 오늘만 잘 지나면 뭐 개별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수도 있다. 그래서 딴 때보다는 조금 그죠? 약간 그렇게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죠? 쉬어가는 쉬는 동안 세계적인 그죠? 이슈, 트럼프 피격 이 부분이 뭐죠? 전 세계를 막 흔들어 놨다 해도 과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오늘은 그 트럼프 관련해서 어떤 이슈가 발생이 됐습니다. 정치적인 논쟁, 이런 거는 그죠? 그냥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다, 저렇다. 정치는 정치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두고 주식쟁이는 주식쟁이 시각으로 또 바라봐야 되겠죠?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요. 장이, 그죠? 약간 긍정으로 이제는 조금씩 용기를 갖고 그동안 아껴뒀던 현금으로 주식을 조금씩 사보자. 이래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변화가 보인다. 원래요, 그 변화라는 게 그 어떤 언론에서 떠들기 시작할 때는 이미 바닥에서 많이 턴, 또 고점에서 많이 하락.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언론을, 모든 정보를 언론을 보고 따라간다는 건요, 조금 어찌 보면 저는 무모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또 언론은, 주식판의 언론은 그냥 찌라시 수준이지, 그 언론이 아니라는 거죠. 진실도 뭐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대부분이 그냥 찌라시, 쓰레기, 그 정도지요. 어찌 보면 전파 낭비. 그래서 이 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항상 개인이 직접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요 정도는 바닥이다. 요 정도는 꼭대기다. 내가 위험하면 미리 피하는 거죠. 하늘에서, 그죠? 저 멀리 먹구름이 몰려오면 내가 그 소나기를 맞든 안 맞든 일단 피하고 보는 것이지. 내가 직접 머리 위에 뚝뚝 떨어질 때 그때 피하면 되지.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도 그런 거죠. 일단은 금투세, 그죠? 금투세 하반기를 좌우할 가장 큰 빅 이슈죠. 최근에 그죠?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에 대해서 약간 우호적인 발언을 막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 민주당 내에서 많이 반발이 엄청 심하죠. 어떤 민주당의 어떤 근간 정체성을 흔든다 하면서 막 뭔가 좀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요. 그죠? 대체 뭐가 정체성인지, 걔네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맥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주식 갖고 있으면 금수저고,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를 들고 있으면 흑수저인지. 예, 알겠습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랍니다. 예. 어쨌든, 금투세는, 그죠? 약간 이재명 대표가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그 이후에 당 내에서 약간 반발 기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진행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당 대표가 말을 꺼냈다는 것은 좀 의미는 있겠죠. 당원 중에 한 명도 아니고.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좋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 공모주 도박판, 그죠? 끝이 보인다. 그래 이야기했죠. 오늘은 상당히 그죠? 의미가 깊었죠. 오늘 등록된 거, 엑셀 세라퓨틱스. 이름도 어렵습니다. 얘가 그동안 공모주, 그죠? 열기가 식어간다 하는데 오늘은 카운터 펀치 한 방 맞았죠. 얘가, 공모가가 10,000원에 등록됐거든요. 10,000원에 등록되고 시초가는 플러스 한 24 출발을 하고 고가가 플러스 29. 그 다음에 쫙 미끄러졌죠. 오늘 제일 저가가 마이너스 16.7. 그러니까 오늘 제일 저가가 종가예요. 그러니까 등록되자마자 제대로 시세도 못 내고 고점 해봐야 시초가 24 찍고, 그죠?
29포인트까지 잠깐 올랐다가 쫙 계속 미끌렸으니까 거래량은 한 2천만 주. 엄청나게 몰렸죠. 좋은 징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거. 얘도 보면, 그죠? 개인들이 미쳐 날뛰는 바이오거든요. 줄기세포 관련주. 공모했을 때도 그 밴드 하단이 6,200원, 상단이 7,700원. 근데 기관들이 확 몰렸죠. 얘네들이 잘하는 사기. 야, 주식 무조건 받으면 남는 장사인데, 배팅 쳐. 그래서 밴드 상단이 7,700원인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1233대 1 확률을 접근하면서 학정가는 10,000원에 확정됐죠. 10,000원. 물론요, 뭐 매출액도 없어요. 뭐 매출액 한 10매덕에 한 90억 적자 나는 뻔한 스토리 회사죠. 이런 것들을 왜 상장해 주는지 이유를 모르는 이런 회사들. 그래서 제게에 제가 당했다. 점점 그래 흘러가면 이제 기관들도 그 못된, 그죠? 대국민, 개미들 빨대 꽂아서 빨아먹는 그런 치사한 짓은 안 하겠죠. 근데 뭐 집어는 남줄까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기관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이런 것밖에 없어요. 양아치 짓밖에. 실력도 능력도 없거든요. 정당하게 실력으로 덤벼들면 개인만도 못하고 외국인한테는 아예 상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양아치 짓. 이거밖에 없다. 가장 좋은 게, 잘하는 게 공모주 도박판.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안 먹히기 시작한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안 먹히는 게 아니고 어리석은 개미들이 공모주 전반기부터 6개월 동안 공모주 도박판에 뛰어들면서 돈을 다 잃은 거죠. 그래서 기관들의 야바이 짓에 놀아나는 개인들이 거진 다 죽어간 거예요. 이제는 거진 죽을 만큼 다 죽었다. 끝물이다. 그러니까 안 당하는 거죠, 이제. 당할 개미가 없고, 당할 만한 수준의 개미들은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하나 등록돼도 시초가가 높게 안 찍어요. 쫓아오는 개미들도 없고, 그러다 보면 조금 고점 찍고 그냥 이내 작살나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돼야 돼요. 반복되어야 기관이 이 짓을 안 하죠. 그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무지는 나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냥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어리석은 개미들은요, 차라리 빨리 망해가 정리되는 게 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요, 어느 시대, 어떤 장에서도 항상 그래요. 어리석은 개미들이 많아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하고, 그죠? 본인들은 주식을 한다 생각하는데 대부분 노름, 도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위 그 유튜브라는데 많은, 그죠? 유튜브 이런 작자들이 공모주 도박판을 유발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어차피, 그죠? 유튜브라는 특징이, 그죠? 뭐 광고 효과를 노리는 거니까 자극적으로 계속 야바이판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덤벼들고 돈 낳고 돈 묻기. 뭐 재무구조다, 뭐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날 하루 뛰어들어가지고, 그죠? 내가, 재수 좋게 내가 먹으면 먹는 거고, 뭐 꼴면 손들 치고 다음 또 대비하는 거죠. 그거에 계속 흐름. 그런데 오늘은, 그죠? 빨리 작살난 거죠. 아주 좋은 흐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장이 점점 정상화되어 간다. 그 과정에 무수하게 많은 개미들이 죽었겠죠. 또 무지하고 어리석은 개미들이 좋은 주식을 바닥에 다 버리고 그 돈 갖고 공모주 도박판에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그 개미들이 지금 하나씩 죽고 정리 그런 과정 덕분에 많은 좋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막 뒹굴고 있죠. 이거는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그죠? 왜? 회사가 나쁘고 회사가 실적이 나빠서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계속 빠졌다. 이거는 위험한 거죠. 근데 회사는 잘 돌아가. 근데 하락의 이유가 뭐다? 개인들이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 집어 던졌어. 그리고 금투세 때문에 수급이 안 들어와. 기관들은, 그죠? 양아치 짓 한다고 팔았어. 뭐 이런저런 이유로 회사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그죠? 기회다. 지나가 보면 다 기회였다. 그래 보는 거죠. 단지 지금은 수급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없이 계속 빠지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죠. 바닥이 어딘 줄 모른다. 그런데 이제는 안개가 조금씩 그치기 시작하죠. 금투셔도 어쨌거나 그죠? 확정은 아니지만 당대표가 이야기했으니까 뭐 시작은 했다. 절반의 성공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공모주 도박판도 이제는 열기가 점점 식어간다. 그래 되면 결국은 그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들이 갈 데가 없어요. 그죠? 저는 항상 그래요. 같이 어떤 주식이 있으면요. 결국은요. 항상 어떤 주식은 수급이 몰리고 투기적인 요인이 몰리면 그 가치 이상으로 많이 올라요. 오르지만 그때가 가장 화려해 보이지만 가장 화려할 때가 항상 꼭대기였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 뭐 그죠? 테슬라도 보면 그죠? 테슬라가 퍼가 한 98 이래 나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테슬라가 제가 봤을 때는 비아디한테 밀린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뭐 해외 주식 하는 사람들이 판단하겠죠. 어쨌든 지금 흐름은 점점 제가 봤을 때는 개별 종목 장세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긍정으로 봐요. 또 한 부분은 보면 그죠, 코인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 빠져나갔죠. 근데 코인도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도권으로 흡수 들어오게 만들고 있죠. 말이 좋아가 제도권 흡수죠. 그죠? 그런데 실상은 세금 내라는 이야기죠. 세금. 그러니까 주식처럼 너네들도 매매하면 세금 떼겠다. 결국 그 소리예요. 그러면 그죠? 코인 하는 사람들도 상당 부분은 저는 빠져나온다 봐요. 왜? 실체도 없는 그 위험한 코인을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똑같이 세금 낼 것 같으면 제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차라리 주식시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게 낫다. 이래 생각할 사람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미 꼭대기를 피크를 치고 있는 미국장, 그죠? 아니면 국내 증시 엄청나게 싼데.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자금이 유입돼도 가장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코스닥이다. 중소형주. 그리고 이 코스닥 중소형주는 이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되고 바닥에 있는 주식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만 수급이 유입되면 저는 급등한다. 먹을 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를 무서워하고 공포에 휩싸이기보다는 그동안 아껴뒀던 현금을 조금씩 쓰자. 매수를 시작하자. 계속 그래 말씀을 드리죠. 근데 항상 그래요. 본인의 멘탈이 그죠? 우선이죠.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지금 상황에서도요. 매수를 한 데서 최저가에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주식이란 게 언제나 최저가에 잡는다는 매수한다는 생각도 버려야 되고 제일 꼭대기에서 판다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항상 그죠? 본인의 어떤 멘탈을 딱 정하게 잡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맞춰서 세워서 접근을 하는 거죠. 오늘도 보면 코스닥, 코스피, 적당히 그죠? 강보합 수준이에요. 개인들은 양시장 다 팔고 외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특출난 어떤 특징은 없어요. 그저 그랬다. 전체적으로 장을 봤을 때는 트럼프 관련 테마가 오늘은 주도했다. 좀 강력했죠. 성조기 아래에서 주먹 불끈 쥐고 무슨 연출을 해라 해도 그래 하기는 좀 힘들 건데 어쨌거나 우연히 그런 장면이 연출되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트럼프가 우세하다 이런 쪽으로 많이 밀고 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트럼프가 어떤 주도할 것 같아요. 이미 승기를 잡았다. 바이든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해리스와 교체를 하지 않는 이상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계속 밀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든이 사퇴하지 않는 한 당분간은 트럼프 쪽으로 보는 게 낫고 오늘 증시도 그래 반응을 했죠. 또 한편으로 해석을 하면요. 트럼프 관련주가 움직인다는 거는 주식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하면요. 매물이 없다는 거죠. 매물. 트럼프 테마가 움직인 경우는 그죠? 언제 움직였을까요? 그죠? 오래 전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 종목이라고 테마라고 엮는 종목들이 비인기 종목, 매물이 거진 없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시장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테마, 신상 테마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잘 봐야 되는 게 신상 테마는 대부분 다 소외되고 무관심 종목이라서 매물이 없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이 탄력이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트럼프 테마도 단발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미국 대선은 계속 진행형이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트럼프, 그죠? 악재와 호재 또 구별해야 되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그전부터 항상 이야기했죠. 바이든이 하는 모든 정책 나는 다 싫어. 이런 주의죠. 그러다 보면 IRA, 그죠?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서 가장 어찌 보면 피해를 보는 게 2차 전지라 할 수 있거든요. 2차 전지. 트럼프는 내가 짓고 나면 보조금 안 줄 거야. 왜 줘? 이런 주의죠. 그래 보면 앞으로는 2차 전지가 힘들다. 그런데 코스닥의 대장주들은 그죠? 에코프로 시리즈 뭐 이런 식으로 다 2차 전지가 상위권에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버겁다, 힘들다 그랬죠. 그래 되면 그 텀 사이를 그죠? 이용해서 2차 전지 빼고 다른 것들이 새롭게 또 치고 나가겠죠. 그래 보면 결국은 또 중소형주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 보는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그죠? 그전에는 그 일신석재, 오늘 뭐 일신석재 상한가 갔다가 무너졌죠. 이런 식으로 일신석재가 뭐 통일교하고 연루된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면 또 뭐 비슷한 거는 또 인포뱅크 이런 게 있었다. 얘도 물론 뭐 오르락 하다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오늘은 보면 약간 순환매 성격을 보인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하견, 지연, 뭐 군수, 뭐 여러 가지. 또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되면 전 세계가 자주 국방으로 갈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또 군수업종도 오늘은 좀 강했고요. 덕분에 그죠? RF 머티리얼즈는 그 드론이라는 이 딱 대상을 두고 이 드론을 잡는 차세대 무기다. 이런 관점에서 종목을 보고 소개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오늘 갑자기 또 그죠? 먼저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그죠? 알려드리기도 전에 움직였다. 뭐 그런 뭐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다른 부분 같으면 그냥 삭제하고 마는데 RF 머티리얼즈는 그 안티 드론이라는 어떤 새로운 또 앞으로도 자주 부각될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 그래서 이 종목은 공부 차원에서도 뭐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다. 이래서 요거는 뭐 뒤늦게나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휴일날 그 말씀드린 그 키오스크도 시급이 인상되고 하면 앞으로 부각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키오스크 관련 종목도 이 포스뱅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얘도 완전히 대바닥인데 그런데 그 7월 29일 날 그 어떤 보호예수 해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보호예수 해제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검증, 확인하는 과정 이런 게 조금 필요했어요. 휴일 날은 알아보기가 힘드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뭐 포스뱅크 이 부분 이 종목은 또 따로 뭐 그냥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하죠. 그 로버트도 아직까지 테마가 됐다고 보기는 힘들고요. 한 번씩 설명드리죠. 베니스의 상인 효과. 그죠? 베니스의 상인.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했지만 어떤 현상인지 아시죠?
일단은 먼저 두산 로보틱스가 뭐 두산 바켓하고 뭐 연루돼서 약간 움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죠, MSCI 지수에 편입 가능성이 있으니까 수급이 확 몰린 거예요. 그런데 또 두산 로보틱스가 움직이니까 여타 로봇 종목들이 꿈틀꿈틀 따라 움직였고, 약간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로봇 테마나 이런 것들이 확산된다, 이거는 조금 그죠, 아직까지는 확신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고, 그래서 어쨌거나요, 지금 현재는 점점 중소형 장세로 흘러간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요. 그래 느끼는데 누가 어떤 부분이 먼저 스타트를 끊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똑같이 바닥에 널려 있어도 시장이 원하는 종목, 시장이 관심 있는 종목이 먼저 움직이겠죠. 그런 식으로 보면 뭐 회사 좋고 바닥에서 놀고 있는데 가능하면 트럼프와 엮일 만한 종목을 갖고 있는 게 훨씬 시장의 반응이 더 빠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거는 그죠, 그냥 추측이죠. 그래 어쨌든 지금은 똑같이 바닥 종목 중에서도 트럼프와 엮인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는 게 저는 현명하지 않을까, 그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또 다른 종목을 또 따로 종목으로 해가 또 그죠, 설명하는 게 낫겠죠. 예. 어쨌든 뭐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중요한 고비 같은 거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지나고 공모주 도박판도 꺾이기 시작하고, 뭐 완전히 끝이야 나가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열기가 점점 식어가면 어느 선에서는 끝이 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조금씩 바닥에 있는 종목 뭐 조금씩 분할 매수해도 되겠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의 길은 그죠, 다 지나고 이제는 고난의 길 정점을 넘어서 이제 내리막길로 탁 접어드는 이런 시점.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세요, 참으세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이 시기는 지난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용기를 내어서 사봅시다, 이제 이런 시기. 뭐 어쨌든 제 생각이 뭐 100% 맞다, 장담은 못 하겠고요. 어쨌든 저는 그런 시각으로 본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월요일 시장 마무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